S26 엣지 개발 중단이라는 얘기였던 거죠. 엑시노스 S26 전 모델 탑재 확정, 엑시노스 2600이 쓸만할지 2월에서 3월 사이에 출시 공개하는 것이 지금 목표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시험 보고 와서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요새 갤럭시 쪽 루머를 보다 보면은 제가 그동안 테크를 좋아했던 한 10몇 년 되는 시간 동안 가장 혼란스러운 루머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S26 시리즈의 루머가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 약간 타임라인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가장 최신 루머는 어떤 건지, 엑시노스 2600은 과연 쓸만한 건지,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스펙들은 없는지, 현재까지 나온 루머들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갤럭시 S 시리즈의 기본 플러스 울트라 라인업은 S20 시리즈부터 완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S20, 21, 22, 23, 24, 25 6년 동안 이어져 오던 라인업인데, S25 시리즈부터 S25 엣지가 추가되면서 가격대상으로 플러스랑 울트라 사이에 엣지가 포지셔닝을 하게 됐는데, 6월 24일에 통신 관련 인증인 GSMA에서 SM-S947U라고 하는 S26 엣지 모델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S26 시리즈에도 S26 엣지는 나온다 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긴 했었거든요. S26 시리즈도 S25 시리즈랑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7월 14일에 블로거 란즈크의 글에 따르면 플러스가 라인업에서 제외되고 엣지가 플러스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슬림화의 전반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 아이폰도 플러스 없애고 에어로 간다는데 갤럭시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엣지가 플러스의 자리를 대체할 것에 이어서 S26의 기본 모델의 네이밍이 S26 프로로 바뀐다는 루머가 또 돌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어소리티에 따르면 One UI 8 내부 빌드에서 코드명이 M1이 S26 기본 모델이고 M2가 플러스, M3가 울트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실제 모델명을 봤을 때 M1이 S26 프로, M2가 S26 엣지, M3가 S26 울트라 이렇게 포착이 됐다는 소식이 7월 29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One UI 8 내부 빌드뿐만 아니라 GSMA를 통한 인증 역시 원래 S 시리즈의 기본 모델이 S9-1 이렇게 나갔거든요. 맨 끝자리가 이제 1로 나갔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S942로 1에서 2로 모델 번호가 하나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처음에 인증받은 거는 7월 10날이었는데 7월 10일에는 SM-S942U라고 하면서 S26이라고만 써 있었는데, 7월 29일에 다시 SM-S942U1이라는 약간 리비전된 그런 모델명으로 재인증을 받으면서 S26 프로라는 네이밍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울트라는 또 이제 예상 렌더링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예상 렌더링을 보면 제가 쓰고 있는 S25 울트라보다 조금 더 둥글둥글해지고요. S25 엣지에서 이제 올리브링이 빠지고 카메라 섬이 추가됐던 것처럼 S26 울트라도 가장 메인이 되는 카메라 렌즈 3개에는 카메라 섬이 추가가 될 것이다 라는 렌더링이 돌기 시작했고요. 9월부터는 프로, 엣지, 울트라의 더미 목업과 함께 예상 렌더링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미 목업 요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S26 엣지 디자인 이거밖에 안 되냐 라는 식의 좀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S26 프로를 보면은 카메라 섬 디자인 자체는 폴드 7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26 울트라도 그렇고, 울트라는 조금 더 둥글둥글해졌지만 기본과 엣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엣지가 많이 각지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S26 엣지는 물론 디자인만 이슈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뭐 뒷판 유리랑 굉장히 유려하게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 정말 그냥 뚝 튀어나온 바코드 리더기 같은 그런 카메라 섬이 길게 가로로 뻗어 있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이 돼서 국내 언론사 뉴스핌을 통해서 프로, 엣지, 울트라로 재편되어 있었던 S26 시리즈의 라인업에다가 다시금 플러스가 추가된다 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빼고 초슬림폰 엣지로 대체하려 했지만 아이폰 에어도 판매 부진이 있었고 S25 엣지의 판매량 자체도 삼성 내부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래서 기존처럼 기본형보다는 배터리가 크고 화면도 크고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모델을 원하는 그 수요층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도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판매량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중간 허리 역할을 부여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10월 1일에 디일렉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M1, M2, M3라는 코드명이 지금 S26 시리즈에 부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M 플러스라는 개발 과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S26 시리즈가 최대 4종으로 출시될 수 있겠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겁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16일이 돼서 또 하나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S26 엣지 개발 중단이라는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얘기였던 거죠. 10월 16일 기준 최근에 내부 직원들에게 슬림라인 단종이 통보가 됐고, 그에 따라 S26 엣지 폐기 방침도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S25 엣지도 지금 생산된 물량이 소진이 되고 나면은 추가 생산 없이 그냥 바로 단종시킬 예정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익명의 한 관계자도 슬림라인의 재복귀 여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사실상 없어졌다 라고 봐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품 업계 쪽에서 나온 얘기는 S26 엣지가 S25 엣지랑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유할 거였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가능성도 지금 희박해졌다 라는 거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언팩이 1월 말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내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다 보니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해외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도 S26 프로가 프로를 떼고 다시 S26으로 복귀했다 라는 소식을 전달했고요. 10월 17일에 스마트 프릭스에서도 SM947이라는 모델 번호가 원래는 S26 엣지로 포착이 되고 있었는데 GSMA 데이터베이스에도 SM-S947B라는 이름이 S26 플러스로 다시금 확인이 됐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10월 17일에 다시 인증을 받았으니까 S26 플러스가 최근에서야 다시 개발이 시작이 된 거고, S26 엣지의 개발도 취소가 된 게 맞다 라는 게 통신 인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충분히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거를 실시간으로 내용을 보면서 아니 여태 S 시리즈 루머 중에 이렇게까지 라인업에 혼동이 큰 루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다 라는 생각이 마구 들었는데, 거의 한 일주일 조금 안 됐죠. 10월 20일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에서 거의 보도자료 엠바고 풀리듯이 와다다다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삼성, 엑시노스, S26 전 모델 탑재 확정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안 그래도 이원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울트라까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기사 내용을 밑으로 쭉 내려서 읽게 되면은 국가별 모델별 엑시노스의 탑재 비율은 다르지만 일각에서는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도 엑시노스 2600 탑재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울트라에 탑재된다면 이런 식으로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과 플러스는 거의 확정처럼 얘기가 된 건데 울트라는 그럴 수도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울트라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다음날 21일날 네이버 블로그 란즈크에 글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100% 결정된 상황은 없지만 실제로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탑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2600의 수율이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하고요.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S26 울트라의 업그레이드된 디스플레이가 전성비가 강조된 내용이 많았다 보니까 이게 엑시노스의 부족한 정성비를 받쳐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양산도 미뤄지고 라인업도 막판에 수정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엑시노스를 전체에 다 넣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열린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이 보도자료 기반으로 된 것 같은 기사에서 엑시노스 2600 성능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요것도 제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엑시노스 2600의 양산 공급은 11월부터 S26 탑재를 위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가 정말로 삼성 측 보도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심 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합뉴스에서 인포그래픽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 삼성전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만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삼성에서 의도적으로 조금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간보기, 아니면 우리 지금 이렇게 할 거니까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는 식의 그런 보도자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울트라는 개발 과정에 있어서 딱히 문제가 없었잖아요. 울트라는 예정대로 12월에 양산이 되는데 기본과 플러스는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다 보니까 내년 1월이 되어서야 양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OLED 패널 역시 울트라는 승인을 받았는데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승인 예정일이 12월로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달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서 출시 일정이 기존에 1월 말 이때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게 거의 확정된 거고요. 2월 초냐, 2월 중순이냐, 3월 초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개 그리고 출시에 대한 일정 루머는, 후속 루머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요건 나오는 대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혼돈의 카오스 타임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장 최신의 타임라인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S26 시리즈는 기본 플러스 울트라로 나오고, 엑시노스 2600이 기본과 플러스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울트라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1월 말 출시 공개는 이미 물 건너갔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출시 공개하는 것이 지금 목표다 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엑시노스
2600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잖아요. 과연 엑시노스 2600이 쓸만할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시노스 2600도 똥시노스 소리를 안 들으려면 애플 A19 칩이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여기랑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일단 연합뉴스에서 공개한 인포그래픽을 봤을 때 A19 대비 MPU는 6배 이상 우수하다고 하고 CPU는 15% 우수, GPU는 최대 75% 우수라고 하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비교했을 때는 여기선 또 CPU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또 잘 나오는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랑 CPU를 비교했을 때 일단 우위는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겠죠. 동급이거나 살짝 밀리거나 할 것 같다는 의심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MPU는 30%가 우수하고 GPU는 최대 29%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A19 칩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PU 15% 우수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A19 칩을 긱벤치 6를 돌렸을 때 나온 결과가 싱글 3678점, 멀티 9267점이었기 때문에 싱글, 멀티 둘 다 15%가 향상됐다 라고 가정했을 때 싱글이 4230점, 멀티가 16507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현재 긱벤치에 등록되어 있는 엑시노스 2600의 가장 최고점은 8월 29일에 등록된 점수입니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엑시노스 2600의 싱글은 3309점, 멀티는 11256점이기 때문에 멀티는 15% 이상 향상된 게 맞고요. 싱글은 오히려 A19보다 369점이 낮고요. 11.15% 열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T 0, EVT 1 이런 얘기가 개발 시료 중에 하는 것 같아요. EVT 0이 초기고 EVT 1이 그 이후 개발 시료인 것 같은데 지금 8월 29일자 시료가 EVT 1 시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럭이 B코어 하나가 3.8GHz, 미들코어 3개가 3.26GHz, 리틀코어 6개가 2.76GHz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한 비보의 iQ15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iQ15는 CPU가 싱글 3773점, 멀티 11701점이기 때문에 싱글 코어는 8 엘리트 5세대가 464점, 약 14%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멀티 코어도 445점, 약 4%가량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싱글 코어는 차이가 확 나는데 멀티는 그래도 4% 정도면 동급 아닌 동급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비벼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 뭐 멀티만 보면은 이원화하는 거 이해는 된다 라는 수준으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전세된 거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랑 긱벤치 점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8 엘리트가 싱글 3065점, 멀티 9333점이었기 때문에 싱글 코어는 244점이 높아서 약 7.4%의 우위를 갖고 있고요. 멀티 코어도 1923점이 높아서 약 17%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엘리트보다는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CPU 성능을 정리해보면 싱글 코어는 8 엘리트, 엑시노스 2600, A19, 8 엘리트 5세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멀티 코어는 A19, 8 엘리트, 엑시노스 2600, 8 엘리트 5세대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엘리트 5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밀리긴 밀리는데 그래도 싱글 코어만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이원화 그래 이해할 수 있겠다가 되는데요. GPU는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A19하고는 API가 다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A19은 메탈 API로 돌렸을 때 37227점인데에 비해서 엑시노스 2600은 최고점이 22829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4398점 차이가 나고 63% 열세를 띠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랑 비교했을 때도 8 엘리트가 26650점이기 때문에 3821점 뒤지고 16.7%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 엘리트 5세대랑 비교해도요 27633점이 나왔기 때문에 4804점이 낮고요 21%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누가 봐도 꼴찌예요. 지금 꼴찌. 물론 긱벤치가 실제 게이밍 성능과 조금 더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API에 따른 차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볼 수는 없긴 하지만 GPU 성능은 좀 많이 아쉽다. 이번에도 아마 엑스클립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클립스가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 게이밍 성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약간 우려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CPU 성능이 잘 나오건 GPU 성능이 잘 나오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엑시노스는 가장 큰 문제가 전성비랑 발열입니다. 이게 실사용자들의 불만을 가장 크게 불러오는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스냅드래곤만큼 해결돼야 실제로 S26 시리즈에도 탑재가 돼서 나왔을 때 엑시노스의 이미지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깔려있다 보니까 제발 울트라만큼은 엑시노스를 피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AP 이원화를 어디까지 할지도 아직까지 의문인 게 엑시노스 2600의 초도 물량이 15000장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S26 시리즈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기본과 플러스 위주 그 다음에 해외보다는 국내와 유럽 위주로 엑시노스가 탑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왜 맨날 고객 충성도 높은 한국에는
일본에다가는 똥시누스 뿌리고 저기 미국에다가는 스냅드래곤 풀어버리고 이런 불만이 올해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게 희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 잘 모르겠는데 삼성의 2나노 수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AP에 한해서는 50%까지 수율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게 아까 란즈크가 말한 생각보다 수율이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펙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기본 모델이 프로로 변경됐을 때 나왔던 루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네이밍이 일반으로 회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서 일단 해당 내용들은 빼고 일반으로 다시 네이밍이 변경된 이후에 추가된 루머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안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S26 기본 모델의 카메라 구성이 이번에도 역시나 동일하다라는 루머가 나왔어요. S22 기본부터 5년째 동결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떻게 카메라를 같은 구성으로 5년을 우려먹을 수가 있냐고요. 삼성 아이소셀에서 내놓는 센서만 해도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AP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후처리 기조도 바뀌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인 퀄리티 차이가 나긴 나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희소식은 역시나 울트라에 있습니다. S26 울트라가 역대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M14 유기재료 소자 세트가 삼성 자사 제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하고요. 폴드 시리즈에 최초로 적용되었던 COE라고 하는 편광판을 빼고 패널 자체를 경량화하면서 밝기, 색전율을 높인 COE 패널이 바형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하고요. 소자 세트 구성 변경과 소자 개선을 통해서 발광 효율 35% 향상, 전력 소비량 40% 감소, 수명도 40% 증가, 번짐 현상은 60% 감소, 순간 피크 밝기까지 30%가 개선이 되면서 색 정확도, 색 알고리즘, 색 표현력까지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 중에서 역대 최고의 디스플레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플렉스 매직 픽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 막 붙이잖아요. 그런 기능이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탑재가 될 예정이다 라는 게 원 UI 펌웨어를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뭐 오토 프라이버시, 맥시멈 프라이버시, 민감한 앱을 사용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 있을 때 자동으로 켜준다, 공공장소에 있을 때 아니면은 사진, 잠깐만 알림, PIP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제공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개 시점도 미지수가 됐고 출시 라인업도 갑작스럽게 변동이 마구마구 이루어지고 있고 탑재되는 AP마저 막판에 변수가 생겨버리는 대혼란 속에 빠져있는 S26 시리즈에 대해서 일단 10월 25일까지 나온 루머들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고요. 과연 내년 언제쯤 출시가 되는 건지, 또 새로운 루머들은 어떻게 나올 건지, 새로운 소식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